예, 여러 가지로 참 능력이 부족한 제가 참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당직 인사 개편에 의해서 지금 730 보궐선거를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지금 국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회도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국정도 인사청문회로 인해 가지고 아직 국정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30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치르고 국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라든지 또 그 세월호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선거를 치러낼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지금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지금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6.4 지방선거를 치러냈고, 6.4 지방선거 결과도 지금 뭐 세월호 참사를 앞에 두고 여당이 승리했다, 뭐 야당이 승리했다, 뭐 둘 다 패배했다, 무승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세월호 참사 앞에서 뭐 승패를 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60% 이상이 됐었고, 우리 민주당은 그 당시 10%대의 지지율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의 6.4 지방선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당이 창당돼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되고, 또 그래가지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임기 1년 3개월이라고 한다면 거의 여당의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올랐다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불통, 독선, 이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를 보냈다, 경고문을 보냈다.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정말 제1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좀 해라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거의 여야에게 좀 어떤 균형이 있는 그런 의석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730이 제대로 된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근데 6.4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문창극 총리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태라든가 봤을 때 전혀 박근혜 정권이 반성하고 국민과 소통하려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일단 저지하는 데 제일 목표로 두고, 또 영남이 2석, 호남이 4석을 어느 정도 뭐 감안한다면 수도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최소한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은 충청권까지 해서 얻어내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입니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아주 분노가 뭐 그 여당의 어떤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데에 그 투표율이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이 46%였고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48%였거든요. 안산 지역이.
예,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참고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박근혜 정권에 실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작용을 했고 또 그러면서 제대로 보면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우리 당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물리적인 통합만 되어 있지 사실상 화학적인 통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간의 신뢰가 우선돼야 되고 그러면서 변화와 쇄신을 계속 해 나가야지 국민적 신뢰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공천의 원칙은 저희들은 이번 730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730 승리해야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또 지방선거 이게 전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730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중진을 내보내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냐, 신인을 내보내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서 정말 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을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검증된 토론회를 개최해서 노장층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또 새누리당의 공천도 봐가면서 맞춤형 공천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당선돼서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도록 그리고 지역 민심과 맞는 그런 후보들을 공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선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여론조사로 해서 경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론조사 배심원제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워낙 이렇게 한 10명 이상 이렇게 다수가 나와버릴 때는 사실 후보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토론회를 한다 하더라도 뭐 10명을 놓고 토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뭐 컷오프를 해서 3, 4명, 4, 5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놓고 검증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담합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예를 보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 뭐 3등이 2등을 밀어주고 간다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투표제도 검토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직 뭐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고요. 또 선거투표제에 대한 검증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을 하되 토론회 같은 것에서 과거에는 1시간짜리 토론회 이런 것보다는 좀 한 2시간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충분하게 신인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공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심사. 그래서 서류심사가 우리 당헌당규에 50점, 또 후보 적합도 경쟁력 30점, 또 면접 20점 해서 우리 당헌당규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또 공관위 에서 심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류심사나 면접에서 컷오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에서 지금 다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실사의 어떤 그 보고서도 참고하고 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여론조사 또 참고하고 해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컷오프가 이루어진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후보자를 공론조사 배심원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선거투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시범적으로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성공한다면 어떤 경선 방식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적인 것은 또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지하 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중진들은 우리 당의 당세가 유리한 뒤에 나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로서 도저히 우리 당에서 나가실 분들이 안 계시고 상대 쪽에서는 뭐 센 후보가 나왔을 때 어쨌든 선당 후사의 자세로 본인들 나가서 출마하는 거, 이것이 어쨌든 중진들의 출마를 하는 이유죠. 뭐 승패를 떠나서 영남 지역이라든지 우리 당이 도저히 뭐 나가려고 하는 후보가 없는 이런 아주 열세 지역에 좀 나가서 당을 위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인지도를 가지고 출마하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중진들의 어떤 그런 목표 아닙니까? 뭐 당이 유리한 지역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곳이 이번 공모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나올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중진들도 전현직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도 또 영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좋은 후보들도 많이 이렇게 인재 영입 차원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새정치 민주연합의 텃밭이고 또 호남 지역 주민들께서 민주당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당선이 되고 그런 지금 등식이 깨진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단체장도 절반밖에 당선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참 애정도 갖고 계시지만은 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순천 곡성 지역은 원래가 통합진보당 소속 김선동 의원 지역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출마 선언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당 후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녹여서 잘 잡음 없이 경선을 해서 단일화하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단일화하고 나서도 이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일부가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수도권 못지않게 아마 관심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쪽에 공천부터 시작해서 또 선거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여성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참 국민들을 상당히 이렇게 아우르면서 국민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참 어머니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망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수첩, 밀실, 불통, 독선이라는 단어가 여성 대통령이 따라다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상당한 내부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참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하고 벌써부터 좀 2명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낙마를 하는 청문회도 가기도 전에 낙마하는 참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고 정말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수차례 그리고 참 야당도 어떻게 보면 발목 잡는다라는 비난을 받을까 야당이 참 인사청문회를 걱정하는 우리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것도 참 저희들도 미안할 정도로 지금 전부 다 보면 장관 후보나 총리 후보나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전부 다 낙마해야 될 사람들만 이렇게 공천이 될 수 있는가. 참 민정수석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TK 인사로 말이죠.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기관까지 전부 다 5명이 다 TK 인사로 해가지고 어떻게 균형 있는 인사가 나오겠어요. 편중 인사로 그냥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그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들 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인사 이 시스템이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뭐 인사수석실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비선 조직, 비선 라인 이런 것이 사실 말이 나오는 자체가 아주 뭐 잘못됐죠. 예, 공적 라인에서 정확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예.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사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1야당으로 대응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우리 민주당,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의 전신 민주당은 참 60년 정통 야당입니다. 이게 예. 과거 민주화 시절 때는 또 그런 투쟁, 선명성이 아주 야당의 어떤 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선명성이 부족하다, 투쟁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시고 대안이 없다,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 정책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어떤 지금은 민주화 시대를 떠나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무조건 발목만 잡는 정당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 잊어가고 있고 또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화롭게 해서 정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수권 정당, 뭐 대선 후보가 충분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정권을 잡아도 또 정권을 맺게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 있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신뢰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그래서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도를 많이 아우르는 그런 통합진보당과 연대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눈앞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멀리 보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지금 전방은 전방대로 후방은 후방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통 지금 국내가 지금 거의 준전시 상태 계엄입니다. 군 검경을 다 통틀어서 뭐 GOP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병헌 뭐 수색까지 해서 그래서 원전은 또 원전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번 730 보궐선거에서 정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